안녕하십니까. 코로나 극복을 위한 7조 8천억 원의 제4차 추경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7조 8천억 원 규모의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확정했습니다.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 편성한 4차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정상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는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맞춤형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현금 뿌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급을 받게 될 사람까지 다 포함하면 5,70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전체 인구 5,100만 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중복해서 지원금을 받게 되는 사람도 몇 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코로나 직접 피해자는 585만 명입니다. 특히 13세 이상에게 통신비 2만 원씩을 주기로 한 것은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기보다는 국가 재정으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3세 이상이면 전체 인구의 90%인 4,600만 명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당초 만 35세에서 49세까지는 빼는 것으로 발표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하루 만에 만 13세 이상은 다 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9천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2만 원 지급에 대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도 좋고 어려운 때 돈을 주겠다는 데에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 오찬회동을 갖고 우한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시급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몇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 금지, 심지어 추석 때 성묘를 자제하라는 데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활동까지도 지나칠 정도로 압박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모두가 다소의 불편을 참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여당, 질병본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나칠 정도로 세심한 배려와 지침 때문에 겁을 먹고 있는 사람들과 위축된 사람, 그 순수성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쉽사리 가라앉을 것 같지 않은 4.15 부정선거 문제와 전 현직 법무부 장관들의 얼굴 두꺼운 탈법, 비리, 거짓말, 뻔뻔스러움에 대한 분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아파트값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과 과세 문제 등 헤어나기 어려운 정치 사회적 상황과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집권 세력의 정치적 술수로 코로나 사태를 절묘하게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고 절박한 것은 이처럼 위축된 분위기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활로가 막히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임과 왕래가 뜸해지고 영업시간 제약 등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잃고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소 얼마씩의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해봤자 잠깐 반짝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라는 정책 집단, 두뇌 집단이 빚을 내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돈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가난과 어려움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1차 추경, 2차, 3차, 4차 추경해가면서 빚을 내서라도 돈을 주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빚을 내서라도 돈을 주겠다는 식은 은발에 오줌 누는 격입니다. 당장은 은발이 녹는 것 같아도 동상 걸리기 십상입니다. 발이 시리다고 아무 때나 오줌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게 될 일입니까? 기업이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세제를 고치고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 경제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는 것이 정책 개발입니다. 청와대, 정부, 질병본부, 지방자치단체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활동까지 위축될 정도로 겁을 주거나 압박할 것이 아닙니다. 통제와 제한을 좀 느슨하게 풀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개인의 건강과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정부가 지나치게 겁박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일에 지나친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개, 돼지 취급을 받는 기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야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했으면 정부로서 할 만큼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비대면 활동이 급증해서 통신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13살 이상에게는 2만 원씩 주겠다고요. 어려운 때에는 아끼고 참고 힘들지만 버티는 게 사람 사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납세자 연맹이 성명을 내고 위로를 한다고 약 1조 원의 빚을 낸다는 것은 미래 세대를 담보로 빚을 얻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했겠습니까? 어떻든 이런 식으로 문 대통령이 5년 동안 돈을 뿌리며 늘리겠다는 빚이 40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부채 비율이 36%였던 것이 50% 선으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